안녕하세요. 저는 동갑내기 남편과 결혼해서 현재 행복하게 살고 있는 3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저의 결혼 생활이 처음부터 행복한 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집착은 올가미 수준이었거든요. 아마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식을 뛰어넘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머님은 본인 아들을 남편이자 애인으로 생각했고 며느리인 저를 마치 첩처럼 여기고 있었습니다. 본인 아들에게 남편처럼 감정을 쏟아내는 그런 시모였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시부에게 못 받은 정서적 유대감을 제 남편에게서 찾으려고 했던 거였는데 직접 겪어보니 어이가 없는 걸 넘어서 무섭기까지 했습니다. 남편을 애인처럼 대하는 시모. 그저 영화에서만 봤는데 실제로 존재하더군요. 결혼 날짜를 잡고 신혼집 계약까지 끝난 상황에서 시모의 진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님이 제 남편을 사랑하는 방식을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었는데 저에게 아들을 뺏겼다고 생각했는지 결혼 후 저에게 보복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았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시모에게 받은 선물에 기겁한 저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저도 선물을 보냈는데요. 그 선물을 받은 시모는 저한테 아들을 뺏길 수 없다고 개거품을 물고 달려왔고 남편은 그간 시모에게 행복한 아들이 아니었다며 눈물로 호소했는데 제가 보낸 선물이 뭐였는지 제 남편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금부터 그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엄마. 오늘 지은이랑 저녁 먹고 들어갈 거니까 좀 늦을 거예요. 아니, 기다리지 마세요. 많이 늦어요. 네. 어머니? 원래 자기 들어갈 때까지 항상 기다리셔? 그러지 마시라고 했는데 그래야 엄마 마음이 편한가 봐. 아무리 다 컸어도 부모 눈에 자식은 언제나 어린아이 같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걱정되는 마음에 그러시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제가 늦으면 전화도 하시고 마중도 나오시고 하시니까 이게 문제라고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저는 남편을 20대에 만났고 남편이 군대를 갔을 때도 기다리며 사랑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러니 거의 가족 같은 사이였습니다. 오래 만났다고 해서 양가의 왕래가 잦은 건 아니었습니다. 저희끼리 조용히 잘 만났고 20대 후반이 되어서야 저희 집에 먼저 인사를 드리게 되었어요. 부모님은 남편을 보시고는 아주 좋아하셨는데 남편 인상이 정말 좋았거든요. 저와 만날 때도 늘 웃는 모습이라 기분 좋았는데 부모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저희 집 분위기와 달리 시댁은 좀 이상했습니다. 시부모님 모두 건강하셨는데 두 분 사이가 아주 좋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엄청 나빠 보이지도 않았는데 첫 인사 때 시댁 분위기는 저희 집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아버님은 원래 무뚝뚝하다고 남편에게 들었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갔는데 정말 있는 내내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반면 어머님은 쉬지 않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난 우리 동훈이가 이렇게 오래 만난 여자친구가 있는 줄은 몰랐네. 엄마 서운하다. 뭘 서운해요. 제 나이가 몇인데 여자친구 없는 게 더 이상한 거죠. 농담이야, 농담. 그런데 나이가 같다고 하던데 내가 말 편하게 해도 되려나? 그럼요. 말씀 편하게 말씀하세요. 그럴게 그럼. 그런데 어머님은 이날 저에 대해 궁금하신 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남편에 대한 얘기를 정말 많이 하셨거든요. 마치 본인만 자기 아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컨트롤할 수 있다고 저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남편과 아무리 오래 만났어도 저보다 어머님이 남편에 대해 더 잘 아시는 건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굳이 한 번 더 저에게 인식시켜 주려고 하는 것 같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도 특별히 시모가 저에게 나쁘게 한다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앞으로 자주 봐야 더 편해진다면서 연락을 자주 하자고 하시길래 알겠다고 했고, 기분 좋게 인사를 드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얼마 뒤 상견례를 했고 별 문제 없이 결혼 날짜를 잡았습니다. 준비를 해야 해서 너무 촉박하게 날짜를 잡지 않아 여유 있게 정했고, 그래서 살집이며 필요한 살림살이도 천천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남편과 연애할 땐 그저 시모가 자주 전화하는 정도였는데, 결혼 날짜를 잡고 난 이후부터 주말 중 하루는 꼭 시모가 남편을 데리고 마트에 가려고 했습니다. 그래? 그럼 몇 시쯤 될 것 같아? 2시는 넘을 것 같아. 알았어. 그럼 전화 줘. 저희는 둘 다 회사를 다니고 있으니 평일보다는 주말에 데이트를 했는데, 평소처럼 토요일 아침에 만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늦어질 것 같다는 남편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시모가 아침에 마트를 같이 가자고 했다는 겁니다. 장 보고 나서 무거운 거 들어줘야 한다면서 남편을 데리고 간 건데, 이게 화낼 일도 아니고 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오후에 남편을 만나 데이트했고, 일요일에는 한 달 전부터 예약했던 뮤지컬 공연을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약속 시간에 잘 만났고 공연도 잘 봤는데, 끝나고 나와서 저녁을 먹으러 가던 중 남편 핸드폰에 톡이 많이 와 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일부러 본 건 아니고 차에 타면서 남편이 차에 핸드폰을 두고 잠시 화장실을 갔는데 톡이 계속 오더라고요. 슬쩍 보니 어머님이었습니다. 아들, 아직도 안 끝났어? 엄마 심심한데 빨리 들어와. 저녁 같이 먹게.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톡이 왔다고 말해주니, 엄마한테 늦는다고 얘기했는데 공연도 저녁 시간이라 엄마도 아시고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런데 집에 가고 있는데 남편 핸드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바로 어머님이었고요. 운전 중이라 스피커폰으로 하고 전화를 받았는데, 어머님은 늦으면 늦는다고 미리 연락을 주지 여태 기다렸다면서 섭섭하다고 하시고는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보통 이런 전화를 받으면 마음이 불편해야 하는데 남편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남편도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저를 데려다주고 갔습니다. 어머님만 보면 솔직히 좀 극성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저희가 만나서 늦게까지 있어도 밤 10시면 헤어졌고 더 일찍 집에 들어가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초저녁만 돼도 어머님이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는 언제 들어오냐고 하셨거든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제가 야근하느라 좀 늦게까지 회사에 있었는데 남편은 일찍 일을 마치고 얼굴이라도 보고 싶다며 회사 앞으로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회사 주차장에 차를 주차해놓고 저를 기다리고 있다고 해서 급히 내려갔죠. 그냥 오지. 뭘 또 사왔어. 밥도 못 먹었다며. 위에 직원 몇 명 있어? 나 포함해서 4명. 잘 됐네. 샌드위치 6개 샀거든. 아, 어떡하냐? 왜? 음료수를 깜빡했어. 그냥 물 먹으면 돼. 그래도 요 앞에 편의점 있더라. 내가 금방 사올게. 됐다고 하는데도 남편은 음료수를 사러 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급히 나가느라 핸드폰을 두고 갔더라고요. 마침 어머님한테 전화가 왔고 제가 받게 됐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저예요. 아니, 네가 왜 우리 동훈이 전화를 받아? 오늘 만난다는 얘기 없었는데? 잠깐 만났어요. 동훈이 어디 갔어? 음료수 사러 편의점 갔어요. 차에 폰을 두고 갔네요. 지금 오메가 먹을 시간이라 전화했어. 네?
오메가 몰라, 영양제? 이 영양제라는 게 시간 맞춰 먹어야 하는데. 아, 오메가3는 저도 먹고 있는데 식사하고 먹으면 되는 거라 꼭 시간에 맞춰서. 내 아들 건강은 내가 더 잘 알아. 오면 바로 전화하라고 해줘. 알았지? 네. 그리고 잠시 뒤 남편에게 얘기를 했고 바로 전화를 걸었는데 두 사람이 나누는 내용은 영양제가 아니었습니다. 오는 길에 뭘 사다 달라는 내용이었죠. 어머님이 오메가3 지금 먹어야 한다고 하지 않으셔? 아니? 갑자기 오메가는 무슨 소리야? 아까 내가 받았을 때 자기가 영양제 먹을 시간이라고 하셨거든. 나 오메가3 안 먹는데? 이상하네. 그래서 녹음된 통화 내용을 확인했는데 남편은 어머님이 왜 이런 말을 하신 건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일 말고도 시모의 이상한 행동은 정말 많았는데요. 저희가 만난 지도 오래됐고 결혼 약속까지 한 상황이라 한 번은 진지하게 남편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머님이 집착이 좀 있으신 것 같다고 말이죠. 혹시나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서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냈는데 남편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어. 안다고? 자기도 느끼는데 내가 왜 그걸 모르겠어. 아마 자식이 나 혼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 우리가 결혼해서 가정 꾸리고 살면 엄마도 그만하시지 않을까? 그러면서 남편은 저에게 앞으로 신경 쓰는 일은 없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면 어머님의 이런 행동은 절대로 못하게 자기가 행동 똑바로 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도 했고요. 22살에 만나 결혼 얘기가 오가는 지금 나이가 30이니 8년 넘게 만나면서 제가 남편의 성격이 어떤지 왜 모르겠어요. 남편은 마마보이도 아니고 효심 지극한 그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예의를 모르는 사람은 더더욱 아니었고요. 시어머니한테 휘둘리는 모습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연애만 하는 것과 결혼해서 같이 사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었기에 남편에게 제가 왜 이런 걱정을 하는지 얘기했는데 걱정하지 말라면서 제 앞에서 자신 있는 모습을 보여주길래 남편을 믿고 결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님이 저와 둘이 만나서 데이트를 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어차피 결혼하면 어머님을 자주 뵈어야 하고 안 보고 살 수도 없으니 친해지면 더 좋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주말에 어머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예쁘게 하고 왔네? 어머님도 오늘 화사하고 예쁘세요. 그래? 내가 너 기다리면서 잠깐 둘러봤는데 저 앞에 옷 예쁜 거 많더라. 너한테 어울릴 옷도 봤는데 가서 볼래? 좋아요. 그래서 어머님을 따라 백화점 입구 쪽으로 갔는데 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매대에서 옷을 쌓아놓고 팔고 있었는데 어머님은 거기서 제 옷을 골라주셨습니다. 평소 저는 보세옷을 즐겨 입었고 인터넷 쇼핑을 주로 하는 편이라 매대에서 옷 사는 건 괜찮았어요. 그런데 제 취향이 아닌 옷을 골라주시며 입으라고 하시더라고요. 다른 옷을 골라봤자 눈에 들어오는 옷도 없고 이날 어머님과 기분 좋게 데이트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기에 감사한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옷을 사고 난 뒤에는 같이 식사도 했는데 이날 데이트는 괜찮았습니다. 시모도 저에게 둘이 만났더니 좀 더 친해진 기분이 들어서 좋다고 하셨고요. 그런데 어머님은 이날 이후 저와 남편이 만나는 날 꼭 같이 나오려고 하셨습니다. 당연히 남편은 둘이 만나고 온다고 하니 저한테 전화하셔서는 자기도 같이 보면 안 되냐고 하시더라고요. 딱히 거절할 이유가 없어서 셋이 보는 날이 많았는데 어머님은 무척이나 기분이 좋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저는 드레스를 골라야 해서 남편과 같이 매장에 가야 했습니다. 오전 10시까지 오라고 했고 서둘러 매장에 도착했는데
어머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먼저 와 계셨습니다. 어머님, 왔어. 여기 드레스 예쁜 거 많더라. 엄마, 여기는 어떻게 오셨어요? 네가 그랬잖아. 오늘 지은이 드레스 고르는 날이라며. 그런데 여기 위치는 어떻게 알고? 너 책상 위에 명함 있길래 그거 보고 전화해서 위치 물어보고 왔어. 뭐 하고 있어? 얼른 들어와. 이날 어머님은 자기가 딸이 없어서 드레스 골라주는 걸 너무 해보고 싶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눈치는 있다며 드레스만 골라주고 바로 갈 거니까 걱정 말라고 하셨어요. 혹시나 어머님이 본인 취향으로 드레스를 고를까봐 내심 걱정도 했는데 정말 쓸데없는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드레스를 바꿔 입고 나올 때마다 제대로 보지도 않으시더라고요. 커튼이 열리면 소파에 앉아있는 남편과 시모의 모습이 보였는데 시모는 남편 얼굴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날 드레스 때문에 온 건 핑계였고 자기 아들 옆에 있고 싶어서 오신 거구나 하는 생각이 바로 들었어요. 지은아, 이거보다 처음 입었던 게 훨씬 더 예쁘다. 그렇지. 나도 그게 제일 마음에 들어. 벌써 고른 거야? 좀 더 입어보지. 나중에 후회하려고. 어머님, 저 벌써 8번이나 갈아입었어요. 아, 그래? 그렇게 겨우 드레스를 고르고 옷을 갈아입고 나왔는데 시모는 집에서 얼음물을 싸왔다며 남편에게 직접 먹여주려고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고개를 휙 돌리며 직접 먹겠다고 했고요. 저는 모른 척했고 얼른 나가자고 했는데 시간이 애매했습니다. 매장에서 나와서 보니 시간이 오후 1시였거든요. 배가 고픈 상황이었고 그때 어머님은 이제 드레스도 골랐으니 먼저 집에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혼자 보내드리긴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어머님이 계속 아이고 다리야 이러셨거든요. 거기다 빨리 가서 밥부터 먹어야지 배고파서 안 되겠다 이러시니 저희가 어떻게 먼저 가시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근처 식당부터 찾았습니다. 마침 길 건너에 한식집이 보였고 차는 두고 걸어서 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제가 남편과 팔짱을 끼고 걷자 어머님은 그 사이로 들어와서 저희 둘에게 팔짱을 끼셨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식당에 도착해서 자리를 잡았는데 시모는 남편 옆자리에 앉았고 수저며 물이며 다 챙겨주셨습니다. 물론 저도 챙겨주셨고요. 그런데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모는 남편 옆에서 휴지를 꺼내 남편 입을 닦아주려고 하시더라고요. 엄마, 제가 할게요. 가만히 있어봐. 777 못하게 입에 묻히고 먹고 나이가 몇인데. 어디 묻었어요? 휴지 주세요. 엄마가 해줄게. 남편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사실 저라도 그랬을 겁니다. 저도 엄마랑 둘이 나오면 이렇게까지는 안 하거든요. 남편이 정말 귀찮을 정도로 시모는 바로 옆에 붙어서 떨어질 줄 몰랐고 시모의 눈은 언제나 남편 얼굴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래도 분위기를 흐리고 싶지 않아 저는 계속 표정 관리를 했는데 원래 드레스를 고르고 오후에 가구를 보러 갈 계획이었으나 어머님이 계셔서 그건 다음으로 미루고 일찍 헤어졌습니다. 시모가 다리가 아프다고 계속 그러시는 바람에 남편이 모시고 갔고 저는 식당 앞에서 혼자 집에 왔어요. 저 혼자 집에 온 게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그냥 이날 모든 상황이 좀 황당했습니다. 어머님이 대체 왜 나오신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희는 시모에게 일정을 말씀드리지 않고 가구며 가전이며 보러 다녔습니다. 어머님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드레스 고르던 날 저나 남편이 뭔가 할 수 없었기에 어쩔 수 없었어요. 저희는 결혼 준비 과정에서 시모와 약간의 문제들이 좀 있었는데 그래도 남편이 잘 해결해 주었고 무사히 식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고생 많았어. 몇 시 비행기야?
이제 공항으로 가면 시간 대충 맞아. 걱정되니까 도착하면 전화해주고. 걱정 마세요, 아버님. 제가 잘 챙길게요. 그래, 자네만 믿네. 아들, 엄마한테는 인사하네? 엄마도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저희 잘 다녀올게요. 도착해서 전화 드릴게요, 어머님. 그래, 알았어. 저희는 결혼식이 끝나고 그날 바로 신혼여행을 가게 되어서 저녁 비행기를 탈 예정이었어요. 그래서 신혼집에 들렀다가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하고 공항으로 가야 했는데 어디 이민을 가는 것도 아니고 신혼여행 가는 건데 시모는 눈물까지 보이셨습니다. 아유, 엄마, 왜 오세요? 좋은 날. 알았어. 엄마 안 울어. 얼른 가. 늦겠다. 그렇게 겨우 인사를 하고는 공항으로 가서 저희는 기분 좋게 비행기를 탔습니다. 도착 후 저희 연락을 기다리실 부모님께 바로 전화부터 드렸고 일주일간 신나게 몰디브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 집에 와보니 아파트 입구에 트럭 한 대가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배송기사라고 했습니다. 주문한 게 없어서 뭐지 싶어 뭐냐고 물었는데 기사님 대답을 듣고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이, 저 배송기사인데요. 지금 집에 계세요? 아니요. 저 지금 밖인데 집에 가려면 시간이 좀 걸려요. 문 앞에 두고 가시겠어요? 이걸 다요? 공간이 안 될 텐데. 뭔데요? 기사님은 배추를 트럭에 싣고 갔다고 했고 저는 잘못 들은 건가 싶어 여러 번 더 확인했습니다. 네? 배추요? 네, 백폭이라 이거 현관문 앞에 두고 갈 수가 없어요. 오셔서 직접 확인하셔야 하는데. 저 배추 시킨 적 없는데요? 혹시 잘못 오신 거 아니에요? 이지은 씨 아니세요? 맞아요. 기사님은 집 주소와 제 핸드폰 번호를 불러주셨고 들어보니 정확히 맞았습니다. 보낸 사람은 배추를 보낸 업체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알 수가 없었고 일단 기사님을 계속 기다리게 할 수 없어 남편과 저는 급하게 집으로 갔습니다. 도착해보니 정말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 트럭이 보였습니다. 죄송해요. 많이 기다리셨죠? 그거야 뭐 공항에서 오신다고 했으니까 괜찮은데 배추는 어디다 내릴까요? 보낸 사람이 누군지 확인 안 되나요? 네, 여기 보시면 그냥 업체에서 바로 보낸 걸로 되어 있거든요. 궁금하시면 여기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일단 기사님이 바로 가셔야 한다고 해서 배추는 아파트 관리실에 부탁해서 창고에 잠시 두었습니다. 지은아, 여기 업체에 전화해서 확인해보자. 어? 잠깐만. 어머님한테 전화 왔다. 여보세요? 네, 어머님. 여행은 즐거웠니? 아, 네. 이 시간이면 집에 도착했을 시간이라 전화해봤어. 어디야? 좀 전에 집에 왔어요. 그래? 그럼 내가 보낸 선물도 받겠네? 선물이요? 혹시 어머님이 배추 보내셨어요? 잘 도착했네. 맞아. 내가 보냈어? 아니, 어머니. 100폭이나 되는 배추를 대체 왜 보내신 거예요? 말씀도 없이. 왜긴 왜야? 배추로 뭐하니? 김치 담그지? 내 며느리 된 거 축하하는 선물이니까 맛있게 담가? 그렇게 자기 할 말만 하고 전화를 끊으셨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다시 전화를 걸려고 하니 남편이 이미 시모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니 배추 이거 뭐예요? 다시 가져가라고 하세요. 어떻게 그래? 이미 산 건데 김치 담가 먹으라고 보낸 거야. 담가서 처가에도 갖다 주고 우리도 갖다 주면 되는 거잖아. 이럴 때 며느리 음식 솜씨도 보고 하는 거지. 남편은 전화를 끊고는 화를 내며 시댁에 다녀오겠다고 했습니다. 자기는 일단 쉬고 있어. 나 금방 갔다 올게. 간다고 해서 뭐 뾰족한 수가 있겠어? 그래도 엄마가 주문한 거니까 엄마가 책임져야지. 그런데 그때 시모가 찾아왔습니다. 현관벨을 누르길래 누군가 했는데 시모였어요. 시모는 이미 저희 집으로 오는 중에 전화를 받은 거였습니다.
엄마! 우리 아들 많이 탔네. 재미있었어? 지금 어디서 오시는 거예요? 아까 버스에서 내려서 단지 쪽으로 걸어오던 중이었어. 배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뭘 어떻게 김치 담가 먹으면 되는 거지. 그거 내가 아는 사람한테 부탁해서 특별히 좋은 배추를 골라서 보내달라고 한 거야. 그런데 시모는 갑자기 남편에게 캐리어에서 속옷을 꺼내라고 했습니다. 속옷은 손빨래를 해야 한다면서 말이죠. 엄마, 그냥 가세요. 그냥 가긴 왜 가? 오늘 빨래 해주려고 온 건데. 지은이가 이제 결혼해서 살림은 못할 거 뻔하고. 당분간 내가 대신 해줄게. 아, 얼른 꺼내. 너네도 피곤하니까 내가 빨리 가주는 게 좋잖아. 아니면 속옷 가지고 가서 집에 가서 손빨래해서 가지고 올까? 그게 좋겠네. 얼른 내놔. 시모가 저렇게 말하는데 소름이 끼쳤습니다. 같이 살 때는 몰라도 이제 결혼까지 했는데 속옷을 내놓으라니 좀 기가 막혔어요. 그것도 며느리 앞에서 말이죠. 남편은 이날 시모를 억지로 끌고 나갔는데 밖에서 한참을 얘기하다 택시를 불렀다고 했습니다. 어머님은? 택시 타고 가셨어.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미안하다, 지은아. 나도 엄마가 이럴 줄 몰랐어. 남편이나 저나 어이가 없어서 둘 다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냥 두면 앞으로 시모가 계속 이렇게 할 것 같아서 지금 아니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야, 어? 앞으로 어머님이 계속 찾아와서 이러시면 어떻게 할 거야? 그때마다 억지로 끌고 나가서 택시 불러서 가시라고 할 거야? 아니지. 앞으로 못 오시게 해야지. 연락하고 오시라고. 그래, 그게 맞아. 그럼 선택해. 뭘? 저는 좀 유치할 수 있지만 이왕 결혼했고 남편과 행복하게 살고 싶었기에 지금 당장 결판을 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진심도 듣고 싶었고요. 나야 어머님이야? 어? 어머님이 계속 마음대로 집에 오시고 우리 생활에 간섭하시는 거 그냥 두고 볼 거면 지금 가. 우리 아직 혼인신고도 안 했잖아. 무슨 소리야? 난 자기랑 살 거야. 내가 다시는 못 그러시게 책임질게. 어떻게 책임질 건데? 어머님이 오시는 걸 무슨 수로 막을 거냐고. 아들 사는 집인데 당연히 오실 수 있는 거잖아. 난 어머님이 이 집에 아예 안 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오시는 건 좋은데 오늘만 봐도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셨잖아. 배추를 한두 포기도 아니고 100포기를 보낸 건 일부러 그러신 거 아니야? 남편은 제가 하는 말을 듣고 다 맞다고 했습니다. 여보가 믿을 수 있게 내가 뭐 각서라도 쓸까? 이런 일 다시 없게 하겠다는 내용으로. 아니, 서약서 써. 그렇게 남편은 바로 종이를 가지고 와서는 서약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굳이 제가 불러주지 않아도 알아서 잘 쓰더라고요. 한참을 집중해서 서약서를 쓴 남편은 저에게 그 내용을 읽어줬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서약을 반드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뭐 빠진 거 있어? 아니, 잘 썼네. 그런데 어떻게 단번에 쓰겠다는 말이 나왔어? 기분 나빠할 줄 알았는데? 나도 지쳤어. 엄마한테 벗어나고 싶었거든. 결혼까지 했는데 엄마가 이럴 줄 몰랐다. 앞으로 더하면 더했지 절대 안 하실 분 아니야. 자기한테 미안하다. 여기 쓴 내용대로 내가 정말 약속할게. 자기 지켜준다는 약속 꼭 지킬 거야. 저희는 다음날 친정으로 갔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양가에 인사를 드려야 해서 원래는 시댁에 먼저 가기로 했었는데 이런 일이 있어서 내키지도 않았고 마침 시모가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약속이 있으니 다음에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언제든 볼 수 있는데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저희는 친정으로 갔는데 부모님도 저희 피곤하다고 밥만 먹고 바로 일어나라고 하셔서 일찍 집으로 왔습니다. 저희 신혼집이 시댁과 친정 중간이라 사실 차로 금방이었고 앞으로 명절이고 생일이고 볼 일도 많은데 너무 형식대로 할 필요 없다고 하셔서
편하게 살기로 했습니다. 일찍 집에 온 저희는 다음날 출근을 해야 해서 그냥 집에서 쉴까 하다가 산책이나 다녀올까 싶어 나갔습니다. 아, 저녁 공기 좋네. 자주 나오자. 우리 퇴근하고 이렇게 한 바퀴만 돌아도 운동 되겠는데? 그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걷다 보니 금방 아파트 단지 한 바퀴를 돌았는데 입구 바로 앞에 놀이터에서 어딘가 낯이 익은 여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잠깐만, 저기 봐봐. 어디? 저기 그네 앉아있는 여자. 어머님 아니야? 에이, 엄마가 이 시간에 여기 왜 있어? 그런데 좀 더 가까이 갔더니 어머님이 맞았습니다. 저희가 사는 곳은 15층이었는데 어머님이 그네에 앉은 채 그 층을 올려다보고 계시더라고요. 설마 했는데 이제는 무서웠습니다. 엄마! 아들! 집에 있는 거 아니었어? 여기서 뭐 하세요? 아니, 나는 그냥 요 근처에 볼 일 있어서 지나가다가 놀이터에 아무도 없고 해서. 어머님은 당황하셨는지 순간 횡설수설하셨는데 딱 봐도 저희 집을 보고 있는 게 작정하고 오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정말 볼일 보고 지나가는 길에 들른 거라고 하셨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미리 연락하고 오시라고요. 아니, 내가 너네 집에 간 것도 아니고 나도 볼 일 있어서 온 건데 그럼 나더러 이 아파트에 아예 오지도 말라 이거야? 저녁 시간이라 작은 소리에도 크게 들릴 수 있어서 더 얘기했다가는 큰 소리가 날 것 같아 가시라고 했더니 시모는 바로 가셨는데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모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아무 연락도 없어서 제발 이대로 조용히 살길 바랐는데 시모는 저에게 퇴근하고 와서 이불 빨래를 좀 하라고 하셨어요. 어머님, 퇴근하고 가면 시간이 너무 늦어요. 그리고 저 일주일간 자리를 비워서 일도 좀 밀려있는 상태고요. 요즘 6시 퇴근 못하고 있어요. 죄송해요. 그럼 무릎 아픈 내가 하랴? 힘들게 직접 하지 마시고 빨래방 가세요. 저번에 보니까 근처에 셀프 빨래방 2곳이나 있던데. 아니면 주말에 동우 씨랑 갈 테니까 세탁할 이불 따로 싸놓으시면 저희가 다녀올게요. 아니, 내가 너한테 하라고 했지. 왜 또 우리 아들을 끼워 넣냐? 됐다. 관둬! 그러던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뭔지 알 수 없어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 다음 날에도 역시나 집이 달라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 남편에게 물었는데 남편은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괜히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아니었어요. 남편이 씻고 나와서 안방에 있는 서랍을 열었는데 자기야, 서랍 정리 언제 했어? 정리? 나 안 했는데? 위치가 바뀌었는데? 남편이 무슨 말을 하나 싶어 안방에 들어가 보니 남편 말대로 위치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뭐지? 나 항상 당신 속옷은 맨 이 칸에 뒀는데? 아래 칸이랑 헷갈린 거 아니야? 아니야. 그런데 이때 어머님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안 했다고 하면 그만이라 전화를 하는 게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얘기하고 홈 CCTV를 설치했습니다. 요즘 설치하는 집이 많아서인지 남편도 그러자고 흔쾌히 동의했고 화질 좋고 소리까지 녹음되는 걸로 구입했어요. 그리고 설치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저는 집이 왜 이렇게 자꾸 바뀐 것 같은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시모였어요. 저희는 집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드린 적도 없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출근하고 나서 집이 비어있을 때 시모가 직접 비번을 누르고 들어왔습니다. 시모는 홈 CCTV가 설치된 줄도 모르고 거실 여기저기 뒤지기 시작했고 주방 상부장을 열어 그릇 정리를 하는 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릇 위치가 조금씩 바뀌어 있던 거였어요. 그 다음에는 안방으로 들어갔는데 안방에도 설치를 해두어서
시모가 뭘 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화장대에서 제 향수를 뿌리고 거울을 보는 모습부터 옷장을 열어 제 옷을 입어보는 모습까지 찍혀있는 영상을 보는데 무섭고 소름이 끼쳤습니다. 심지어 안방 침대에도 누워보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고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많이 양보해서 어머님이 자식의 여럿도 아니고 하나라 여태 같이 살다 결혼해서 나가게 되었으니 허전한 마음에 그러신가 보다 좋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시모는 선을 넘어도 아주 세게 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다음날 출근 후 점심시간에 우체국에 가서 우편물을 하나 붙였습니다. 그리고 시모에게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어머님? 그래. 네가 어쩐 일이야? 뭐 하세요? 나 그냥 있는데 왜? 내가 또 너네 동네 갔을까 봐 그러니? 나 그날 이후로 안 갔어. 정말이야. 알겠어요. 그런데 왜 전화했어? 저번에 어머님이 저한테 선물 주셨잖아요. 며느리 된 거 축하한다고. 그랬지. 그래서 저도 선물 드리려고요. 무슨 선물? 아까 우체국 가서 보내고 왔으니까 내일이나 모레 도착할 거예요. 저도 시어머니 되신 거 축하 선물 보내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 그렇게 전화를 드리고 나서 시모가 어떻게 나올지 대충 짐작은 하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바로 다음날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시모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남편과 퇴근 후 항상 만나서 같이 오기 때문에 이날도 집에 같이 있었는데 시모가 찾아오자 남편이 먼저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엄마, 연락도 없이. 아니, 얘 어디 있어? 당장 나와! 왜 또 그러세요? 얘가 나한테 이런 걸 보냈어. 이건 네가 쓴 거 아니지? 얘가 아주 머리를 굴려서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그게 뭔데요? 봐봐, 아주 내용이 기가 막혀. 이거 제가 쓴 거 맞아요. 뭐? 뭐라고? 제가 시모에게 선물이라면서 보냈던 건 남편이 직접 작성한 서약서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시모가 열받아서 바로 달려온 거였죠. 어머님, 오셨어요? 웃어? 너 지금 웃음이 나오냐? 도은이, 너 이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얘가 시켰냐? 시켜서 쓴 거지. 이런 걸 네가 직접 쓸 리가 없잖아. 너 얼른 짐 싸. 집에 가자. 엄마! 이날 시모는 서약서를 찢더니 남편을 다시 데려간다면서 짐을 싸라고 난리였습니다. 내가 아들을 아주 제대로 뺏겼어. 네가 뺏어갔다고! 이 말을 듣는데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럼 어머님도 남의 집에서 뺏은 아들하고 지금 살고 계시는 거네요? 그러자 시모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서약서에 쓴 내용은 시모가 한 번만 더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할 경우 다시는 안 본다는 내용으로 작성했는데 그걸 보고 시모가 이렇게 열받은 상태로 찾아온 거였어요. 그동안 남편과 시모가 둘이 살고 있었다면 이해합니다. 이 세상 모든 홀시어머니가 다 이렇지는 않겠지만 어머님이 혼자 남편을 키우며 사셨고 이제 결혼해서 혼자가 되셨으니 허전한 마음에 이러시는 거라고 어떻게든 이해해보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버님도 계시고 무엇보다 남편은 어머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마마보이도 교심지극한 그런 사람도 아니어서 이해를 해보려고 해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모 혼자 난리를 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신혼여행 갔을 때 어머님이 하루에도 여러 번 전화하셔도 그저 궁금하신가 보다, 걱정이 되시나 보다 생각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건 아니죠. 어떻게 배추 100포기를 보내요? 집에 드릴 수도 없는 양을 보내실 수 있냐고요. 너 말 잘했다. 그 배추 어떻게 했냐? 어? 동네 사람들 나눠줬어요. 뭐? 그 귀한 배추를? 저한테 선물로 주신 거라면서요. 그럼 그 배추 제 거 아니에요? 제 거니까 제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잖아요. 저는
100폭이나 되는 배추를 어떻게 해야 하나 싶어서 한참을 고민하다가 아파트 경로당과 혹시 배추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서 관리실 도움을 받아 아파트 주민들께 나눠드렸습니다. 그리고 한식당을 하고 계시는 삼촌께도 드렸고요. 그리고 어머님, 결혼식 날 저희 친척분들 다 있는 자리에서 우시면서 이러셨다면서요? 아들 뺏기는 것 같다고. 어떡하냐고. 그 자리에 제 친구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 잘 살고 있는지 매일 전화 온다고요. 별일 없는지. 대체 왜 그러세요? 이럴 거면 애초에 결혼을 시키지 마셨어야죠. 네가 내 아들 뺏어간 거 맞잖아. 뺏어간 게 아니라 동원 씨나 저나 서로 좋아서 한 결혼이에요. 이게 제가 억지로 한 결혼이에요? 나 그동안 우리 동훈이한테 희생하고 살았어. 시모는 애주중지 키운 본인 아들을 제가 뺏어갔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려받지 못할 바에 며느리인 저한테 보상이라도 받으려고 했죠. 뺏긴 게 분해서 그에 대한 보복으로 저를 부려먹을 생각으로 100폭이나 되는 배추까지 보냈던 거고요. 거기다 이불 빨래며 집에 와서 다리를 주무르라고 하거나 다리가 아파서 나갈 수가 없으니 와서 음식물 쓰레기 좀 버려달라는 적도 있었습니다. 자꾸 저한테 뺏겼다 이러시는데 그럼 저희 부모님도 어머님 아들한테 딸 뺏겼다고 해야 맞는 거네요? 여자랑 남자랑 같냐? 어머님! 아들이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으면 잘 살라고 뒤에서 지켜보시는 게 맞아요. 저희 결혼할 때 경제적으로 지원 요구한 것도 없고 저희 힘으로 알아서 결혼했어요. 그냥 지켜봐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시모는 배추 보낸 거 말고 자기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왜 자기를 못된 시어머니로 만드냐고 했습니다. 니네가 하도 오지 말라고 하고 나 귀찮아하는 것 같아서 나 그날 이후로 너네 동네 얼씬도 안 했어. 나는 우리 동훈이 엄마고 너한테는 시어머니인데 나한테 이렇게 막대해도 돼? 네가 뭔데 우리 아들하고 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냐? 응? 그래서 저는 CCTV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어머님, 저희 출근하고 나서 몰래 집에 오셔서 마음대로 물건 위치 바꿔놓고 가셨잖아요. 속옷이 첫 번째 서랍에 있었는데 두 번째 서랍으로 바꿔놓고 그리고 제 향수 뿌리고 제 옷 입고 침대에 누우신 건 왜 그러신 건데요? 저 솔직히 무서워요. 너 카메라까지 설치했냐? 세상에 무서운 건 나야. 그러면서 시모는 저더러 자기 아들 잡아먹으려니라는 말을 하며 제 뺨까지 때렸습니다. 계속 남편이 나서려고 하는 걸 제가 할 말은 해야겠어서 남편은 제 앞에 서 있었는데 제가 시모에게 뺨을 맞자 남편이 그 모습에 분노했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깜짝이야. 이제 그만하실 때 됐잖아요. 언제까지 이러실 건데요? 지은이한테 어떻게 손찌검을 하세요? 너 지금 엄마 앞에서 얘 편드냐? 얘가 지금 나한테 바락바락 대드는 거 봤으면서 맞을 짓 한 거 너도 봤잖아. 넌 내가 낳았어. 그러니까 내 거지. 아니야?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해. 우리가 물에 빠지면 누구부터 구할 거야? 나지? 나부터 구해야 하는 거잖아. 어떤 부모가 자식한테 그런 질문을 해요? 질문 자체가 틀렸잖아요. 남편은 그동안 시모에게 질려있는 상태였습니다. 아무리 와이프가 좋아도 자기 엄마하고 안 보고 살겠다는 내용으로 서약서를 쓸 남편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럼에도 남편이 알아서 그렇게 작성한 건 그간 시모가 남편에게 한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서약서를 쓰던 날 남편이 이런 얘기를 저에게 해주었습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엄마가 나한테 집착을 했었어. 어려서는 그게 집착인 줄 몰랐지. 그런데 친구들하고 놀면 우리 엄마만 꼭 노는 곳에 찾아오더라고. 중학생 때도 고등학생 때도. 그래서 엄마 때문에 학교에서 왕따를 당한 적도 있었어. 친구들 만나서 놀고 있는데 따라와서 다 참견하고 친구들이 나보고 마마보이라고 하면서 끼워주질 않더라. 그래서 난 지금도 학창시절은 떠올리기도 싫어. 그런데 시모는 남편이 취업을 하고 회사를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회사에 전화해서
상사와 통화하며 자기 아들이 일은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일도 많았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또 그러면 회사 잘릴 수 있다고 하면서 시모가 회사에 전하는 일은 없다고 했는데 이것 말고도 시모는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을 알길 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듣기만 하는데도 숨이 막힐 지경이었는데 그런 삶을 살았을 남편을 생각하니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엄마가 하도 저한테 집착을 하길래 결혼해서 제가 가정 꾸리고 살면 더는 안 그러겠지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더 그래요? 내가 평생을 엄마 옆에서 살길 바래요? 그러자. 엄마가 다 해줄게.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이날 시모는 정상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제가 시모의 남편을 뺏은 여자인 것처럼 행동했는데 남편의 팔을 붙잡고 계속 나가자고 하셨죠.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남편은 참다 못해 시모의 팔을 뿌리쳤고 시모는 뒤로 나자빠지면서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동훈아, 너 엄마한테 어떻게 이래? 내가 그동안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리고 지은이한테도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라니까 나도 잘해줬다고. 지은이한테 뭘 잘해줘요? 저는 눈도 없고 귀도 없어요? 저번에 백화점 매대 가서 지은이 옷 사줬다면서요. 그 원피스 하자 상품이라 8,000원에 파는 옷이었다는데 그거 알면서 사주신 거 아니에요? 지은이가 거지예요? 집에 와서 어머니가 사주셨다면서 제 앞에서 입어봤는데 등 뒤가 다 터져서 수선비가 더 들겠다 했었어요. 혹시나 해서 교환되는지 같이 백화점 갔는데 이미 행사는 끝났고 판매할 당시 교환환불 불가인 거 다 기재해놓고 팔아서 안 된다고 했고요. 거기다 배추 보낸 것도 집에 와서 쓰레기 버리라고 한 것도 엄마 무릎 멀쩡하잖아요. 저랑 병원을 몇 번이나 갔는데 엄마 무릎은 30대보다 더 건강하다고 같이 얘기 들었으면서 왜 자꾸 다리 아픈 척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더 해야 그만하실 거냐고요. 가세요 제발. 저한테 이러지 마시고 아버지한테 하세요. 엄마 남편은 제가 아니라 아버지잖아요. 그랬더니 시모는 그 자리에서 갑자기 눈물을 쏟으며 펑펑 우셨습니다. 나한테 네가 어떻게 이래. 네 아버지한테 여자 있는 거 너도 알잖아. 무슨 여자가 있어요. 엄마가 그 일 있고 나서 외출 금지라고 해서 아버지가 회사도 그만두고 그때부터 집에만 계셨는데 그거 병이에요, 병. 알고 보니 시부는 젊은 시절 바람을 피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게 하고 집에만 있게 했다는데 생계를 위해 어머님이 닥치는 대로 일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버님은 이미 여자관계 정리를 다 했는데도 시모는 믿지 못했고 잠깐 슈퍼에 가는 것도 허락을 받아야 했다네요. 이제야 시모가 병적으로 집착하는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시부가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니는 걸 알고는 버림받았다 생각했고 그래서 본인 아들만 보고 사셨다고 했죠.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었어요. 남편 역시 그간 시모의 비정상적인 행동에 이제는 안 보고 싶다면서 당장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시모는 몇 번이나 더 찾아왔습니다. 현관 비번도 저희 생일이나 기념일 알고 알아내기 힘든 번호로 여러 번 바꾸었는데 그래서 시모는 마음대로 집에 들어오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퇴근하고 오면 현관문 앞에서 저희를 기다리고 계실 때가 많았습니다. 시부까지 불러서 시모를 끌고 간 적도 많았는데 남편은 결국 경찰을 불렀어요. 오늘 나 여기서 하룻밤만 자고 가면 안 돼? 가세요. 그럼 나 커피 한 잔 줘. 그거 마시고 갈게. 엄마가 무슨 커피를 드세요. 잠 안 와서 안 드시면서. 지은이가 잘해줘? 나보다 잘해주냐고. 엄마! 시모는 저희가 현관문을 열지 않고 버티자 억지로 번호를 눌러댔습니다. 그리고 그때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아니, 왜 날 잡아가요? 나 잘못한 거 없는데. 잡아가려면 쟤 데려가요. 내 말 좀 들어보라고요.
이날 시몬은 경찰의 손에 끌려 밖으로 나갔고 남편은 그 자리에서 또 그러면 그때 제대로 고소해서 형사 사법 절차가 진행될 거니까 앞으로 찾아오지도 말고 전화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자기를 낳아준 엄마인데 경찰까지 부른 남편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시모 역시 아들이 자기를 경찰에 신고했으니 완전히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시모는 집에 오지도 않고 남편이나 저에게 전화나 문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끔 아버님과 통화하며 어머님의 근황을 전해 들었는데 오늘도 다녀왔다. 치료 잘 받고 있으니까 걱정 마. 좋아지고 계시는 거 맞죠? 아직은 크게 달라진 거 모르겠는데 그래도 시키는 대로 잘하고는 있어. 시모는 제가 봐도 정상은 아니었는데 남편이 따로 치료센터를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치료일에 가서 심리치료를 받는데 아버님이 항상 동행한다고 하시더군요. 애초에 본인 잘못으로 일이 이렇게 된 거라며 저희에게 사과도 하셨고 시댁에 안 와도 된다면서 대신 아주 가끔이라도 전화나 문자 한 통만 보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저와 남편은 아무 일도 없이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저만 보면 자기처럼 결핍 많은 사람과 살아줘서 늘 고맙다고 하는데 연애 때도 느꼈지만 남편은 그런 상처가 있음에도 저한테 그 어떤 티도 내지 않고 더 잘하려는 사람이었어요. 본인이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나중에 결혼해서 아내와 자식이 생기면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겠노라고 다짐까지 했다는데 분명 좋은 남편과 아빠가 될 거라 믿고 있습니다. 역시 뭐든 너무 지나치면 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적당히 하셨다면 지금쯤 자주 얼굴 보며 살고 있을 텐데 말이죠. 언젠가 시간이 많이 흐르면 어머님이 좋아지는 날도 분명 오겠죠? 그럼 제 사연은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